이번 활동은 두 번째 체험 활동으로 볼링 게임을 변형해 만든 숫자 볼링 게임입니다. 숫자 볼링 게임은 스포츠의 일종인 볼링 게임의 스트라이크나 스페어라는 용어와 득점 방식은 그대로 활용하지만 각 프레임에서 핀을 쓰러뜨려 얻는 스트라이크, 스페어 등의 점수를 얻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볼링 대신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와 사칙 계산을 활용하면서 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 게임이죠. 놀이의 조건이나 규칙, 승리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창의적인 놀이로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첫째,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 숫자 볼링 게임의 규칙과 점수 계산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기능과 활동의 측면에서 3개에서 4개의 자연수를 이용한 사칙 혼합 계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식 만들기에 대한 직감도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수학적 사고의 측면에서 점수의 합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스트라이크 또는 스페어의 가능성이 높은 수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죠. 넷째, 태도와 의지의 측면에서 게임의 규칙을 통해 개인 준법 정신과 단체 협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승리 전략이나 새로운 수학 문제를 찾아보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볼링은 일정하게 떨어진 거리에 10개의 핀을 세워놓고 공을 던져 많은 핀을 쓰러뜨리는 경기입니다. 기원전 5200년경으로 추정되는 고대 이집트의 유적에서도 오늘날과 유사한 용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볼링은 10프레임을 진행하는 동안 한 프레임에서 최대 2회씩 공을 던져 핀을 쓰러뜨리되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각 프레임에서 첫 번째 투구에서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것을 스트라이크라 하고 두 번째 투구로 10개를 모두 쓰러뜨리는 것을 스페어라 하며 스트라이크가 나오면 이후에 나온 2개의 점수를 스페어가 나오면 이후에 나온 1개의 점수를 현재 프레임에 추가로 합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많이 칠수록 유리합니다. 마지막 10번 프레임에서는 3회까지 던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실제로 볼링공을 던지는 대신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수를 계산하여 1부터 10까지의 수를 만들고 그 수가 적힌 핀이 넘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숫자 볼링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혼합 계산 능력을 활용하되 볼링의 점수는 얼핏 보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듯하지만 그 기본은 10개의 프레임의 단순한 덧셈입니다. 두 번째 투구에서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스페어와 첫 번째 투구에서 모든 핀을 쓰러뜨리는 스트라이크의 경우에만 보너스 점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볼링 점수의 특징은 같은 숫자의 스트라이크와 스페어가 기록되더라도 스트라이크를 계속 내었느냐, 스페어 다음에 제1투구에서 몇 개의 핀을 쓰러뜨리느냐에 따라서 총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볼링 게임을 할 때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볼링 점수판을 참고하여 볼링 점수판에 기록될 최종 점수를 계산해보고 누계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한 점수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이제 볼링 규칙을 바탕으로 숫자 볼링 게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볼링은 볼링 핀과 공 대신에 3개의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진 뒤 주사위에 나오는 세 수를 가지고 사칙 계산을 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1부터 10까지의 수를 만들어 지우는 방식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수를 모두 만들면 스트라이크이고 더 이상 만들 수 없을 때는 주사위를 다시 던져서 나온 세 수로 남아있는 수를 스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사위 3개를 던졌을 때 나온 수가
3, 4, 6이라면 3, 4, 6을 사칙연산을 사용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지워갑니다. 1부터 8까지가 제거되었고 9와 10은 스페어가 됩니다. 다음 2차 시기에 주사위가 4, 3, 3이 나왔다면 다시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9와 10을 지우게 되고 이때 스페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 볼링 게임은 what if나 전략에 따라 던지는 주사위의 개수나 모양, 게임의 조건이나 규칙, 계산 방법, 승리 방식, 한 게임에 필요한 프레임의 개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놀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수학 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크리에이션 수학에 적합한 놀이입니다. what if나 전략에 따른 각 질문에 따라 가능한 해답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정육면체 주사위 3개만 사용하지? 4개라면 어떨까? 주사위 2개만 사용한다면 하나는 1부터 6까지, 다른 하나는 4에서 9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위 3개의 세 수를 가지고는 1부터 10까지 수를 모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주사위 4개를 사용하면 수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정육면체 주사위만 사용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팔면체 주사위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주사위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10면체 주사위라면 1에서 10까지 혹은 0에서 9까지 적힌 주사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산 주사위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주사위 3개를 가지고 자유연산을 하더라도 1에서 10까지 수를 모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주사위 4개를 사용하면 비교적 수를 쉽게 만들 수 있어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특정한 연산을 1개 또는 2개를 수행할 수 있는 연산 주사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게임 규칙 중에 대박 찬스라는 보너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모두 같은 수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고 이것으로 1부터 10까지의 수를 만들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경우 행운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이상 같은 수가 나올 때는 특정한 수를 만들 수 있다면 다시 던지거나 스트라이크로 처리하도록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요. 5번째로 왜 사칙연산으로만 제한해야 하는지, 다른 방식은 없는지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연산 규칙을 만들어 이를 계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왜 1부터 10까지 수로만 만들어야 하는가에 의문이 들 수 있겠죠? 10보다 더 큰 수가 적힌 볼링핀을 세워놓을 수도 있고 볼링핀을 꼭 10개로만 하라는 법도 없겠죠? 10개 이상으로 늘려서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숫자 볼링 게임을 학습하였습니다. 숫자 볼링 게임은 기존의 볼링 게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본 활동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숫자 볼링 게임을 통해 사칙 혼합 계산의 수식 만들기를 지도하는 방법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숫자 볼링 게임은 스포츠의 볼링 게임의 What if나 What if not 전략을 적용하여 볼링 대신 주사위를 던지면서 1부터 10까지 쓰인 핀의 값을 직접 만들어 지워나가면서 주어진 값을 만들어내어야 하므로 일종의 계산용 게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수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답에 적합한 수식을 직접 만들어야 하므로 창의적인 수식 만들기 게임이고,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 내에 스트라이크를 잡을지 스페어 처리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전략적 게임이기도 합니다. 기본 게임으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지도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체험했던 활동의 4가지 학습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이제 그것을 학생들도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소재들을 배우게 됩니다. 숫자 볼링 게임은 학생들에게 숫자 볼링을 이용한 활동 차시를 계획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1차 시는 볼링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주사위 3개를 사용한 각 프레임별 숫자 볼링 게임의 점수 계산법을 익히는 기본 활동을 합니다. 2차 시에는 모든 별로 숫자 볼링을 게임하는 문제 해결 활동 1과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세수 또는 내수를 찾는 문제 해결 활동 2를 실시합니다. 마지막 3차 시에는 모든 별 상호 검토 및 놀이 발표와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활동 차시 계획 중 1차 시의 기본 활동은 숫자 볼링 게임에서 주사위에 나오는 숫자들을 사용하여 수식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법을 보여줍니다. 숫자 볼링 게임을 통해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사고와 각 모든 별 활동을 통한 대인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활동지와 평가표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제시한 표는 숫자 볼링 활동을 프레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프레임에서는 주사위 3개를 사용하여 1부터 10까지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주사위 3개를 던져 1, 3, 6이 나왔을 때 1차 시기에서 5, 6, 7을 제외한 7개의 수의 연산을 완성하여
7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스페어를 만들기 위해 2차 시기에서 2, 4, 5의 수를 사용해 6과 7의 식을 만들어서 추가로 2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따라서 1프레임에서는 1차에 7점, 2차에 2점을 합하여 9점을 획득하였고 기록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2프레임에서는 주사위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주사위의 눈이 1, 2, 4, 6이 나왔고 이를 활용하여 1부터 10까지의 모든 연산을 만들어서 스트라이크 처리가 되었습니다. 스트라이크의 경우는 기록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자로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표에서 만든 수식들과 같이 두 수의 합, 차, 곱, 목만을 가지고 연산의 위치를 바꾸기만 해도 1부터 10까지의 수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이 발견해야 할 것이지 가르칠 것은 아닙니다. 즉, 수를 조직하여 수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감각은 단순히 계산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앞에 활동차시 계획 중 2차시 문제 해결 활동 1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모둠별 대결하기 형태로 활용하여 진행하는 수업 활동입니다. 이제 실제로 숫자 볼링 게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중에 숫자 볼링 게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개별 게임보다는 4인 또는 6인 1조의 모둠별로 진행하여 다른 팀과 경쟁합니다. 주사위를 3개 던져 나온 수를 가지고 모둠원 중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1부터 10까지의 수를 만들면 공용 기록지에 표시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스트라이크 또는 스페어 처리를 못하더라도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 게임 시간 안에 더 많은 프레임으로 진행하거나 스트라이크 또는 스페어를 많이 하여 높은 점수를 얻는 팀이 이깁니다. 따라서 팀원들이 역할을 잘 분담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볼링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록지와 점수판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숫자 볼링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유가 없을 때는 4인에서 6인의 팀원들이 각자 만든 것을 모아 팀별로 완성합니다. 팀당 기록지를 한 장씩 더 나누어 주고 개인의 기록을 모둠별 기록지에 모읍니다. 개인적으로 연습해본 값들을 팀별로 모아 1, 2프레임에 기록합니다. 4개의 수를 사용하면 스트라이크가 너무 쉽게 나오므로 적당한 난이도 유지를 위해 3프레임에서 6프레임 사이에 연산을 지정합니다. 7번에서 9번 프레임에는 팀별로 어떤 연산을 사용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다른 모둠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10점의 보너스를 줍니다. 시간 내에 완성하려면 팀원들 간의 역할 분담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각 모둠별 점수판 틀을 칠판에 미리 기록하고 학생들이 나와서 채워 넣습니다. 8번에서 9번 프레임은 시간이 모자라면 생략할 수 있으며 8번 프레임까지 게임을 한 경우 240점을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8번 프레임에서 9번 프레임까지 하는 경우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거듭 제곱이나 음수, 제곱근 또는 계승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수의 계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다른 학생들에게 그 해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숫자 볼링 게임 활동 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잘못 계산한 곳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어, 한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산이 틀렸다면 점수 계산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래 점수표는 이번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쳤다고 했던 곳에 오류가 있어 9점으로 고치면서 22점의 점수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계산이 한 곳이라도 틀리면 나중에 다른 팀과 교차 검토할 때 벌점을 받아 각 프레임별 점수뿐만 아니라 스페어나 스트라이크 처리가 안 되어 전체 점수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고 상대팀에게 보너스 점수를 줄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이번에 제시될 활동은 이전의 활동차시 계획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 해결 활동 2에서의 2차시 활동입니다. 2차시 활동의 목표는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는 3가지 혹은 4가지 숫자를 찾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정육면체 주사위 3개로 진행하는 숫자 볼링 게임에서 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할 때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세 수를 모두 구하는 것과 정육면체 주사위 4개로 진행하는 숫자 볼링 게임에서 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할 때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4수를 모두 구하는 것입니다. 2차시 문제 해결 활동 2에서의 교육 활동 내용과 생각해 볼 점은 아래의 탭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 활동 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정육면체 주사위 3개 또는 4개를 사용하여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탐색하도록 합니다. 7번 프레임에서 9번 프레임 사이에 사용한 독특한 계산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표하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독특한 연산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정육면체 3개를 사용하여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경우는 1, 2, 4뿐입니다. 1과 2만으로 1, 2, 3까지 만들 수 있으므로 다음으로 4가 필요합니다. 1과 4만으로 3, 4, 5의 기본수를 만들 수 있으므로 여기에 곱하기까지 사용하면 10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수라야 덧셈과 뺄셈만으로 기본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8면체의 세 수를 사용한다면 1, 2, 4를 우선 택하고 이것으로 덧셈과 뺄셈만으로 7까지 빠짐없이 만들 수 있으므로 다음으로는 8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정육면체 4개를 사용하여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넷 중 2를 적당히 조절하여 1, 2, 4의 세 수만 만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숫자 볼링 게임을 활용하여 수식 만들기를 지도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숫자 볼링 게임을 하면서 고득점을 낼 수 있는 전략인 스트라이크 점수를 만드는 독특한 계산법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볼링 게임을 통해 개인별로 효율적인 수식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려면 프레임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 숫자 볼링 게임에서 사칙 계산 또는 자유연산을 할 때 체계적으로 수를 분류하면서 분석, 종합하는 것이 유리함을 상기하고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좋다는 수학적 생각의 좋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별로 협동하면서 볼링의 고득점 전략인 연속인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한 간편하면서도 독특한 계산법을 자유롭게 만들어보는 업그레이드 숫자 볼링 게임에 초점을 맞추어도 됩니다. 이 경우 모둠별 산출물을 평가한 후 다른 모둠을 통해 자기 모둠의 활동을 반성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 활동을 마치고 나면 그 활동에서 익혔던 What if나 What if not 전략을 사용하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게임의 규칙이나 조건을 바꾸어 새롭게 변형해 볼거리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합니다.